1947년 1월 15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노턴 애비뉴 인근의 한 공터는 평소처럼 고요했다. 전쟁이 끝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고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다. 새로 지어진 주택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빈 땅이 섞여 있던 그 지역은 특별히 주목받을 이유가 없는 평범한 공간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한 주민이 멀리서 낯선 형체를 발견했을 때도 그것은 처음엔 단지 버려진 마네킹처럼 보였다. 도시에서는 종종 영화 촬영 소품이 버려지기도 했고 장난처럼 놓여진 물건들도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몇 걸음 더 다가간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멈췄다. 그 형체는 인형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경찰은 곧 현장을 통제했고 노란 통제선이 설치되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라디오와 신문은 하나의 이름을 반복해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쇼트, 22살의 젊은 여성. 그녀는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일찍부터 더 큰 세상을 동경했다. 안정된 직업이나 조용한 삶보다는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를 꿈꾸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그녀는 군 기지 인근에서 지내며 군인들과 교류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동시에 많은 환상을 만들어냈다. 젊은 여성들은 헐리우드로 향했고 영화 산업은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 역시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그러나 헐리우드는 냉정했다. 오디션은 번번이 실패했고 정식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의 집과 저렴한 호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매력적이고 사교적이었다고 기억했다. 검은 옷을 즐겨 입었고 짙은 화장을 했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건 이후 언론은 그녀에게 별명을 붙였다. 블랙 달리아. 이 이름은 곧 전국적인 상징이 된다. 사건이 보도되자 신문사들은 경쟁적으로 특종을 쏟아냈다. 일부 기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다. 경찰 발표보다 신문 일면이 먼저 사건을 정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제보는 하루 수십 건씩 접수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허위였다. 스스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있었고 엘리자베스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물증은 거의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며칠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 직전까지 여러 지인들과 교류했지만 정확한 동선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한 남성과 함께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그 인물의 신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된 용의자 중 한 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의학 교육을 받은 남성이었고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자는 그의 지적 능력과 성향, 그리고 특정 시기의 심리 상태가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가족은 영향력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낮지 않았다. 그의 집 구조와 사건의 특성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일부 개인 기록이 의심을 키웠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문 분석은 제한적이었고 DNA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를 기소할 수 있는 직접적 물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가설은 권력 개입이다. 1940년대 후반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내부 부패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치권과의 유착,
언론과의 관계, 내부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만약 사건이 사회 상층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수사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는 그러한 개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남아있는 것은 의혹과 추측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의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물리적 증거는 소실되었고 당시 확보된 자료는 완전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일부 전직 경찰과 연구자들이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결정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0년대에는 한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정황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의 개인 기록과 사진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적 확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그것은 전후 미국 사회의 불안과 욕망, 언론의 선정성, 그리고 수사 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화려한 헐리우드의 조명 아래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배우를 꿈꾸던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도시의 어두운 상징이 되었다. 1947년 2월의 로스앤젤레스는 맑은 하늘 아래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했고 영화는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도시의 한편에는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누구를 만났는가?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가? 블랙 달리아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진실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공백이야말로 이 사건을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마지막 며칠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1947년 1월 초 엘리자베스 쇼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비교적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정한 거처 없이 지인들의 집을 전전했고 간혹 저렴한 호텔에 머물렀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사교적이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고 기억한다. 항상 단정한 차림을 유지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존재했다. 그녀는 몇몇 남성과 교류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연인은 없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종종 새로운 인맥을 만들었고 영화 업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사건 며칠 전 그녀는 한 남성과 함께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교적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인물의 신원은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는 여러 명을 조사했지만 결정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못했다. 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행적은 더욱 불분명해진다. 한 증인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증인은 무언가 걱정이 있어 보였다고 회상했다. 서로 상반된 기억은 오히려 수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는 시내 중심가 인근이었다. 그 이후의 동선은 단편적인 증언으로만 남아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밤이 되면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수많은 사람이 오갔고 누군가의 이동은 쉽게 묻힐 수 있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48시간을 복원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는 단편적이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일부는 기억의 오류였고 일부는 의도적 왜곡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연결된다.
로스앤젤레스는 당시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였고 영화 산업과 군수 산업,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외부에서 온 젊은 여성은 쉽게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쉽게 고립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그런 도시의 경계에 서 있었다. 완전히 내부 인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부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꿈을 쫓았지만 확실한 기반은 없었다. 이러한 위치는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블랙 달리아 사건은 두 가지 층위로 남게 된다. 하나는 한 젊은 여성이 비극적인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가 감추고 있던 구조적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다.